십니까? 오늘은 김정은은 오히려 애국 우파 국민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친북 좌파 세력은 미워할 것이다. 이런 주제로 왜 그런가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평정하고 자유통일을 체제를 지키면서 통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좋죠. 북한 주민들도 너무 좋고 내 땅 내 집 생기고 옷 생기고 직장 생기고 모두 그냥 개발될 테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내 방송을 듣고 있는 애국 우파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그러면 또 한국에 있는 북한 추종 세력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좋아요. 왜 그러냐 보세요. 그들도 뭐 거기서 한마디로 저 대남 공작부 북한에 무슨 문서가 나와가지고 또 처벌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그때는 기분 좋으니까 또 사면 받을 수도 있고 약간 그 처벌 받은다 해도 정상적인 재판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태가 그런 상황으로 간다 하면은 전부 태세 전환해 가지고 반공투사로 바뀌겠죠. 나는 원래 반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 활동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는 언제 전에 그랬어? 이렇게 바뀌겠죠. 민주화 운동하느라 뭐 하느라 그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반공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크게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애국 우파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버릴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입장에서 열심히 살고 자기 나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국하고 그런 사람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당장의 김정마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늘 해방 내고 다른 나라와 한마디로 통정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그 나라를 충성하는 사람을 존중하겠죠? 어찌 됐든 그러니까 역시 이 한국의 입장이 바라봐도 김정은은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지고 아끼고 살아온 사람을 오히려 좋은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자기가 통치하는데 통치 못 받겠다고 정면 대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용서 안 할지 모르지만은 처벌할 대상이죠. 애국 우파가 아니고 배는 부르고 책임감은 없고 야빈하고 눈치나 보고 기득권으로 크게 활동한 사람들 국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휘두르고 줄서기나 하고 부패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린 그런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그 나라의 핵심층들 부패 핵심층은 제거를 당합니다. 또 제거를 해야 민심을 얻고 새 나라를 건설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삼아요. 또 그들이 가진 그 수많은 재물을 빼서야 또 나눠줄 거 아니에요. 공로자들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동안의 투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추종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딱 제거당하죠. 제1착으로 그런 거는. 왜? 여러분이 김정은 입장 대보세요. 배신자를 왜 살려둡니까? 멀쩡한 나라 해치고 평생을 나라 망가지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 기질 습관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평생에 몸에 딱 배서 습관이 돼 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또 반항하고 나서고 조직을 할 사람이 그 집단일 텐데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시켜서 지시할 때 좋다 하지만은 일 끝나면 그 위에 놔둡니까? 저 나라를 건국한 그 대공신들도 전쟁 끝나고 나라가 안정되면은 다 제거당하잖아요. 왜? 그들한테 나눠줄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죽여야 황제가 힘을 쓰잖아요. 왕이 힘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신들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선대 건국조가 마음이 너무 아량이 넓어서 공신들을 이렇게 우대한다 하더라도
2대 3대 가면 다 제거당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힘이 너무 크면은 왕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찌질한 그런 경우 안 살려주죠. 당연히 이용 끝 하면 그걸로 끝이죠. 초기에만 조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활용이 이제 끝났네 하면은 전부 제거당해 버려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배신하고 그 사고뭉치들 살려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국 우파는 살아남고 어떻게 보면 우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 우스개 비슷하게 이야기해 본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남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득권들 그 사고치고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했던 그쪽으로 말하면 그것도 우파들이죠. 다 제거당했죠. 그리고 또 월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간첩들 모조리 다 제거당하고 그런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한국에 의해서 이 민주자유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이 되면 모두에게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야 되지. 이 김정은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된다 해보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전에 6.25 전후 때 남한의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어떤 대접받았는가 잘 살펴보면 돼요. 남로당이다 뭐다 다 가서 다 숙청당하고 목숨 부지 못했어요. 살려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남한 출신이다 제1교포 출신이다 아주 하층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뭔 우대를 해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물론 북한의 저제 체제가 얼마나 가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 체제를 흔드는 거는 달러하고 약점만 잡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흔들 수 있죠. 심리전 하면은 뭔 심리전입니까? 북한에 방송해가지고 전 주민들한테 남한에서 통일되면은 옷도 주고 집도 다 주고 땅도 전부 분배해주고 당신들에게 당신 것들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면 모든 직장, 자기가 원한 직장을 얻을 수 있다. 한 달에 월급이 100만원, 200만원 된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여행도 마음대로 한다. 사상의 자유도 있다. 종교도 마음대로 믿고 언론의 자유도 있다. 하고 싶은 소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동할 수도 있다. 한경도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한경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매주 모여서 사상학습할 필요도 없고 앞집 뒷집 감시할 필요도 없다. 그것만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한테 누가 약속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마도 시큰둥하겠죠. 그게 뭔데 가고. 그렇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북한 주민은 그거는 그냥 꿈에도 소원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비디오 아니면 방송 마음대로 보게 해줄게 해도 자다가도 번뜩 눈이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아이고 그거 좋네 하고 너무나 안 되니까 너무나 막혀 있으니까 소원 성취하는 거죠. 하다못해 평생에 내 땅이란 건 없는데 땅 떼준다 해봐요. 그냥 하늘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거예요. 여러분이야 뭐 그런 거 들어봐야 그 뭐야 해버리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저 달러만 가지면은 북한은 김정은 빼고 다 포섭할 수 있다 이거죠. 황병서 채용에까지 다 포섭하면 돼요. 아마 지금도 많이 포섭돼 있을 거예요. 그 뭐 한국 국정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다 하니까 이제 포섭한 것이 때가 되면 또 효과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누구든지 말 한마디 흘리면은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온 일가 친척 목숨 부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곳에서는 약점 잡기도 쉬워. 너 그때 뭐 말했지?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북한 체제가 외부에서 포섭하기 너무 쉬운 체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 고위 간부들 달러에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달러 집어주면 사형수도 살려난다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애를 안 쓰겠나 싶어요.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국 국정원에서도 한 1, 2조면 될 건데 미국하고 왜 엇박자를 놓나, 꼭 엇박자를 놔야 되나, 앞으로 손잡고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월 7일 날 그 말썽 많은 사들을 나머지 4기 배치했습니다. 이제 1개 포대가 정식으로 배치된 겁니다. 1개 포대가 배치됐는데 그렇게 기양 배치할 거 미국하고 엇갈리지 말고 서로 불신이 팽배하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배치하면 될 것을 왜 이제 꼭 북한이 육체 핵시험을 하니까 그때서야 배치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친 김에 사드는 앞으로 최소 2개 포대 이상 빨리 더 들어와야 됩니다. 3개 포대가 들어오면 좋고요. 지금 1개 포대 배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에 앞으로도 2배 하고도 또 1배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전역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저 1개 포대는 정말 중요한 곳 핵심만 겨우 방어해질지 말지 이제 그런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 3개 포대에서 4개 포대는 있어야 된다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겨우 이거 하나 배치하는데도 이렇게 설왕설래 시간 걸리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가 아니고 벌써 핵무장 끝냈어요. 물론 중국 좀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체면도 살려줘야 되니까 그렇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 우리 체면을 살려줬으니까 고맙소 그러겠습니까? 안보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국은 더한 걸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절대적인 안보인데 이거는 뭐 중국이고 한마디로 안보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눈치 볼 수 없는 겁니다. 생존이 달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무기를 배치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 몰래하는 판인데 이건 이제 몰래할 수는 없고요. 그냥 배치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스케줄 따라 배치를 해 나갈 뿐이지 북한에서 뭐를 어떻게 했으니까 배치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쭉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그 스케줄 따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해 나가면 되지 뭐 누구 눈치 보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눈치 본다고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알았어 이해합니다 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드 핑계로 중국이 북한 온유를 안 잠그다 북한 압박 안 한다 이것을 좀 피해가는 핑계도 삼고 그리고 또 이 기회에 한국을 좀 들었다 놨다 해보고 이런 것이 난 더 강하다고 봐요. 근데 왜 한국이 자국 지금 생존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 이거예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적극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하고 엇박자를 놓으면서 중국하고 눈치를 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 있다고.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하고 FTA 폐기를 하라 이런 발언을 했다래요. 시끌시끌하죠. 물론 참모들이 뭐 반대를 하고 이렇다 하지만은 트럼프는 마음속에 어떠 있는 것을 꼭 내가 볼 때는 꼭 실천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미 한국 FTA를 언급했습니다. 그걸 손봐야 된다고. 그런데 겪고 FTA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 집념이 트럼프가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한국과 미국이 밀접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그런 발언을 할까요? 트럼프가 그만큼 속이 조금 뒤틀렸다 그거 아닐까요? 트럼프가 중국 보고 북한 그 압력을 행사해 달라 할 때 그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면은 무역 역조 같은 거 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그 무역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미국이 아마 1년에 3,700억 달러 이렇게 적자까지 나는가 봐요. 근데 그것도 눈 감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북한만 어떻게 해주면은. 근데 중국이 이제 그렇게 안 해주니까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런 관점에서 또 본다면은 한국에도 지금 속이 뒤틀리니까 FTA 폐기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한국은 여차하면은 핵잠수함도 도입해야 되고 또 여차하면은 정말로 핵무장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핵무장. 그 전에 전술핵도 들여와야 될 것이고 그런 거 저런 거 할 때 미국하고 서로 믿음 속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불신 속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믿음 속에 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핵무장을 해도 오히려 기술 지원도 해줄 판이다 이거예요. 여차하면은. 근데 그 불신이 쌓이면은 기술 지원은커녕 제동 걸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신을 쌓게 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절박하게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북한하고 뭐 사정을 하고 대화를 한다 어떻게 한다 하지만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북한이 벌써 핵무장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핵무장할 거예요? 체제를 위해서 그럴까요? 체제 보장 정도는 이미 넘은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확장을 하는 건 뭐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남북 통일을 하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적화 통일입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는데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때 그게 마음대로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요리하든 누가 간섭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추종 세력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나하나 접수해 가든 아니면 땅굴을 이용해서 솟아 나오든 어떻게 하든지 걔네들은 수십 년 연구해 놓은 거 있다 이거죠. 그걸 실천해 보려고 지금 핵무장을 기억하려라지. 그러니까 절대 미친 장사가 아니다 이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그렇게 만드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배를 꽂고 돈이 거기 들어가고 국제 제재를 받고 다 해도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북한에서 본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걸 이기고 할 만하다 이거죠. 왜? 남북 통일할 때 한국을 소나기 넣을 때 그 열매가 그것은 몇 배, 몇십 배, 백 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감수할 만하지요. 그저 체제 보장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핵무장 해놓고 실컷 세계에서 지원하는 거 지원금 받아가지고 배 두들기고 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를 해보자 이게 되냐 이거예요. 목적이 영 다른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서 굳이 그렇게 핵무장을 애써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체제 보장만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북한 핵무장 저거 해결은 답이 이미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제재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중국,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원유라도 잠가 버린다면 그나마도 뭐가 좀 되겠지요. 그나마도 그거는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뒤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미국에서 무엇을 양보해 줄게 여기까지 해줄게 그래서 그쪽에서 흡족할 정도 되면 그때는 잠글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중국이 말은 잠글게 해도 안 잠궈요. 그런데 이제 뒤로 뭔가 얻을만하다 하다못해 뭐 한경도라도 떼줄게 우리가 미군 다 철수할게 뭔가 그냥 탁 해가지고 입이 벌어질 정도 돼야 그쪽에서 원유 잠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저 중국의 아니 북한의 핵심들이 다 포섭돼 가지고 반기를 들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돼야 뭐가 되지. 이거 그냥 뭐 일반 제재 이런 거
이 대화 이런 걸 해결될 자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싸움 안 하고 공존으로 가려면은 딱 길은 하나라 이거예요. 한국 핵무장하고 내부 단속에서 딱 단결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결속하고 그렇게 하고 상호 공존으로 갈 수 있는 거. 이제 그렇다면 모르죠. 그렇게 되면 전쟁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상태 아니라도 전술핵무라도 잔뜩 갖다 놓고 대응해 가면서 심리전으로 해서 또 포섭을 하고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뒤흔들고 그렇게 하는 거 그뿐이죠. 자, 오늘은 또 이만할까 합니다. 왜? 그들한테 나눠줄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죽여야 황제가 힘을 쓰잖아요. 왕이 힘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신들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선대 건국조가 마음이 너무 아량이 넓어서 공신들을 이렇게 우대한다 하더라도 2대 3대 가면 다 제거당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힘이 너무 크면은 왕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찌질한 그런 경우 안 살려주죠. 당연히 이용 끝 하면 그걸로 끝이죠. 초기에만 조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활용이 이제 끝났네 하면은 전부 제거당해 버려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배신하고 그 사고뭉치들 살려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국 우파는 살아남고 어떻게 보면 우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 우스개 비슷하게 이야기해 본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남에서도 그랬잖아요. 기득권들 그 사고 치고 무책임하게 선동하고 했던 그쪽으로 말하면 그것도 우파들이죠. 다 제거당했죠. 그리고 또 월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간첩들 모조리 다 제거당하고 그런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한국에 의해서 이 민주자유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이 되면 모두에게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야 되지. 이 김정은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된다 해보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전에 6.25 전후 때 남한의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어떤 대접받았는가 잘 살펴보면 돼요. 남로당이다 뭐다 다 가서 다 숙청당하고 목숨 부지 못했어요. 살려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남한 출신이다 제1교포 출신이다 아주 하층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뭔 우대를 해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물론 북한의 저제 체제가 얼마나 가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 체제를 흔드는 거는 달러하고 약점만 잡고 지속적으로 노래가면 흔들 수 있죠. 심리전 하면은 뭔 심리전입니까? 북한에 방송해가지고 전 주민은 확장을 하는 건 뭐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남북 통일을 하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적화 통일입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는데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때 그게 마음대로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요리하든 누가 간섭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추종 세력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나하나 접수해 가든 아니면 땅굴을 이용해서 솟아 나오든 어떻게 하든지 걔네들은 수십 년 연구해 놓은 거 있다 이거죠. 그걸 실천해 보려고 지금 핵무장을 기억고 하려라지. 그러니까 절대 미친 장사가 아니다 이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그렇게 만드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배를 꽂고 돈이 거기 들어가고 국제 제재를 받고 다 해도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북한에서 본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걸 이기고 할 만하다 이거죠. 왜? 남북 통일할 때 한국을 소나기 넣을 때 그 열매가 그것은 몇 배, 몇십 배, 백 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감수할 만하지요. 그저 체제 보장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핵무장 해놓고 실컷 세계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 받아가지고 배 두들기고 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를 해보자 이게 되냐 이거예요. 목적이 영 다른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서 굳이 그렇게 핵무장을 애써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체제 보장만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북한 핵무장 저거 해결은 답이 이미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제재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중국,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원유라도 잠가 버린다면 그나마도 뭐가 좀 되겠지요. 그나마도 그거는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뒤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미국에서 무엇을 양보해 줄게, 여기까지 해줄게, 그래서 그쪽에서 흡족할 정도 되면 그때는 잠글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중국이 말은 잠글게 해도 안 잠궈요. 그런데 이제 뒤로 뭔가 얻을만하다, 하다못해 뭐 한경도라도 떼줄게, 우리가 미군 다 철수할게, 뭔가 그냥 탁 해가지고 입이 벌어질 정도 돼야 그쪽에서 원유 잠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이게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애국 우파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버릴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입장에서 열심히 살고 자기 나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국하고 그런 사람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당장의 김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늘 해방 냈고 다른 나라와 한마디로 통정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그 나라를 충성하는 사람을 존중하겠죠? 어찌 됐든. 그러니까 역시 이 한국의 입장이 바라봐도 김정은은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지고 아끼고 살은 사람을 오히려 좋은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자기가 통치하는데 통치 못 받겠다고 정면 대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용서 안 할지 모르지만은 처벌할 대상이 있죠. 애국 우파가 아니고 배는 부르고 책임감은 없고 야빈하고 눈치나 보고 기득권으로 크게 활동한 사람들, 국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휘두르고 줄서기나 하고 부패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린 그런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그 나라의 핵심층들, 부패 핵심층은 제거를 당합니다. 또 제거를 해야 민심을 얻고 새 나라를 건설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삼아요. 또 그들이 가진 그 수많은 재물을 빼서야 또 나눠줄 거 아니에요, 공로자들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동안의 투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추종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딱 제거당하죠. 제1착으로 그런 거는. 왜? 여러분이 김정은 입장 대보세요. 배신자를 왜 살려둡니까? 멀쩡한 나라 해치고 평생을 나라 망가지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 기질 습관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평생에 몸에 딱 배서 습관이 돼 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또 반항하고 나서고 조직을 할 사람이 그 집단일 텐데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시켜서 지시할 때 좋다 하지만은 일 끝나면 그 위에 놔둡니까? 저 나라를 건국한 그 대공신들도 전쟁 끝나고 나라가 안정되면은 다 제거당하잖아요. 왜? 그들한테 나눠줄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 나눠주니까 늘 해방 냈고 다른 나라와
한마디로 통정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그 나라를 충성하는 사람을 존중하겠죠. 어찌 됐든. 그러니까 역시 이 한국의 입장이 바라봐도 김정은은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지고 아끼고 살아온 사람을 오히려 좋은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자기가 통치하는데 통치 못 받겠다고 정면 대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용서 안 할지 모르지만은 처벌할 대상이죠. 애국 우파가 아니고 배는 부르고 책임감은 없고 야빈하고 눈치나 보고 기득권으로 크게 활동한 사람들, 국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휘두르고 줄서기나 하고 부패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린 그런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그 나라의 핵심층들, 부패 핵심층은 제거를 당합니다. 또 제거를 해야 민심을 얻고 새 나라를 건설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삼아요. 또 그들이 가진 그 수많은 재물을 빼서야 또 나눠줄 거 아니에요. 공로자들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동안의 투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추종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딱 제거당하죠. 제1착으로 그런 거는. 왜? 여러분이 김정은 입장 대보세요. 배신자를 왜 살려둡니까? 멀쩡한 나라 해치고 평생을 나라 망가지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 기질 습관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평생에 몸에 딱 배서 습관이 돼 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또 반항하고 나서고 조직을 할 사람이 그 집단일 텐데 김정은이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시켜서 지시할 때 좋다 하지만은 일 끝나면 그 위에 놔둡니까? 저 나라를 건국한 그 대공신들도 전쟁 끝나고 나라가 안정되면은 다 제거당하잖아요. 왜? 그들한테 나눠줄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죽여야 황제가 힘을 쓰잖아요. 왕이 힘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신들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선대 건국조가 마음이 너무 아량이 넓어서 공신들을 이렇게 우대한다 하더라도 2대 3대 가면 다 제거당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힘이 너무 크면은 왕권이 죽어치 하는 거죠. 하다못해 평생에 내 땅이라는 건 없는데 땅 떼준다 해봐요. 그냥 하늘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거예요. 여러분이야 뭐 그런 거 들어봐야 그 뭐야 해버리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저 달러만 가지면은 북한은 김정은 빼고 다 포섭할 수 있다 이거죠. 황병서, 최용해까지 다 포섭하면 돼요. 아마 지금도 많이 포섭돼 있을 거예요. 그 뭐 한국 국정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다 하니까 이제 포섭한 것이 때가 되면 또 효과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누구든지 말 한마디 흘리면은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온 일가 친척 목숨 부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곳에서는 약점 잡기도 쉬워. 너 그때 뭐 말했지?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북한 체제가 외부에서 포섭하기 너무 쉬운 체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 고위 간부들 달러에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달러 집어주면 사형수도 살려난다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애를 안 쓰겠나 싶어요.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국 국정원에서도 한 1, 2조면 될 건데 미국하고 왜 엇박자를 놓나, 꼭 엇박자를 놔야 되나, 앞으로 손잡고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월 7일 날 그 말썽 많은 사들을 나머지 4기 배치했습니다. 이제 1개 포대가 정식으로 배치된 겁니다. 1개 포대가 배치됐는데 그렇게 기양 배치할 거 미국하고 엇갈리지 말고
서로 불신이 팽배하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배치하면 될 것을 왜 이제 꼭 북한이 육체 핵시험을 하니까 그때서야 배치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친 김에 사드는 앞으로 최소 2개 포대 이상 빨리 더 들어와야 됩니다. 3개 포대가 들어오면 좋고요. 지금 1개 포대 배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에 앞으로도 2배 하고도 또 1배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전역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저 1개 포대는 정말 중요한 곳 핵심만 겨우 방어해질지 말지 이제 그런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 3개 포대에서 4개 포대는 있어야 된다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겨우 이거 하나 배치하는데도 이렇게 설왕설래 시간 걸리고